이번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할 수 있는 형사 변제 공탁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형사 변제 공탁이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공탁할 수 있는지, 공탁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전혀 모르던 누군가와 다투기도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을 폭행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나의 잘못을 반성하여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데요. 게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보다 과하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가해자는 재판 절차를 거쳐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양형에 선처받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변제 공탁이란 무엇인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공탁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모 씨는 3달 전 앞집에 사는 최모 씨가 주차를 하기 위해 늦은 시간에 김모 씨를 불러내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 최모 씨의 어깨를 밀쳤는데요. 최모 씨는 김모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김모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김모 씨는 최모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자료 목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구했지만 최모 씨는 2천만 원이 아니면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모 씨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최모 씨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김모 씨는 폭행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받게 되었고,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모 씨는 형사공탁을 통해 양형에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최모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공탁이란 법원이 정한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은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공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불허되므로 피고인은 개정된 공탁법에 의하여 형사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탁은 반드시 피공탁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피공탁자인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한다면 공탁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고 공탁원인 사실에는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공탁이 완료되면 피고인은 공탁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받을 수 있고, 나중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공탁한 금액만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전자공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영상에 첨부된 양식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번호는 공탁서를 제출한 후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탁의 법령조항은 공탁법 제5조의 2라고 기재합니다. 다음은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요. 공탁자에는 공탁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공탁자에는 공탁받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은 공소장이나 조서 등에 기재된 명칭을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 금액은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탁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은행은 공탁금을 납부할 은행명을 기재하고 계좌 납입을 위해 비고 항목에서 계좌 납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탁원인 사실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발생 시점과 피해 내용, 공탁자가 공탁하려는 채무의 성질과 어떠한 사유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공탁자가 언제 어디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기재했는데요. 공탁자의 폭행 사실을 기재할 때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공탁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려 한 사실과 재판기록 열람 등사 신청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였습니다. 첨부 서류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소명할 자료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전산화면을 제출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소명하였지만 법원에서 발급하여주는 공판 계속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할 자료로는 불허가 사유가 기재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한 진술서, 공소장, 판결문 등을 함께 첨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번 사례에서는 공소장 부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회수제한 신고에서 회수제한이란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공탁금을 회수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공탁한 뒤 양형에 참작만 하고 다시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탁자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한 신청서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만일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보정서를 통해 보정하라고 명령받은 내용을 보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탁 신청이 수리되면 공탁금 계좌 납입 안내문을 수령받아 해당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공탁이 완료되면 피고인은 공탁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도 공탁한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 변제 공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형사 변제 공탁은 피고인이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변제 공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고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보세요.